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링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성환 센터장님과 함께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면 시간은 좀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거를 이제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몇 시간 자는 게 표준입니까? 정상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면 좋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5, 6시간이 적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10시간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7시간, 8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 정도 많이 잔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이지 6시간 잔다고 적게 자고 10시간 잔다고 지나치게 많이 잔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을 만큼 자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간 자도 나는 낮에 졸립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라고 하면 충분할 수 있고 9시간을 자는데도 낮에 피곤하고 졸린다고 하면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면의 기준은 낮 시간에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수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불면증이 좀 어느 정도 심해졌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할지. 네, 우리가 다음날 소풍을 간다라고 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그건 잠을 못 자는 건데 그것을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면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불면증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연속적으로 몇 주 이상 이렇게 불면증이 오래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 시간에 활동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면증의 원인을 평가해보고 교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감을 느낀다면 또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면증에는 좀 어떤 치료 약물들이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수면제라고 하죠. 수면 유도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뇌에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는 신경 전달 체계에 작용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 약을 사용하면 이제 수면이 유도가 되는데 그것은 수면제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항불안제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쪽 계열 약을 복용하면 잠이 잘 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불면증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고용량의 수면제를 오랫동안 몇 개월 이상 장복을 하게 되면 약효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이후에는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해야만 하거나 또는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면증 약을 오래 복용하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면을 유도하는 모든 약이 다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바라는 신경 전달 체계에 작용하지 않으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항우울제 중에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잠을 유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사면 항히스타민제를 주게 되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또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것도 감기약에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약은 기전에 따라 다양한데 어떤 약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지만 어떤 약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약국에서 불면증 약을 먹거나 일반 의원에서 불면증 약을 먹기보다는 불면증의 원인을 잘 평가해서 본인이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는 약을 피하고 싶으면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의존성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받았을 때 몇 시쯤 복용하는 것이 좀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물 복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약효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하고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나서 막 활동하다가 서너 시간 지나서 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수면제 약효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의미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나 또는 조현병 치료 약물 중에도 잠을 좀 유도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약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서 약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을 조금 빨리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수면제에 따라서 작용시간이 4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약은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너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약을 먹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방받는 약의 약효가 나는 시간과 지속 시간에 대해서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께 문의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약물 복용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이제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정도 짧게 자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두워진 다음에 저녁 시간 이후에 잠을 잔다든가 낮에 한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낮잠을 피해야 되고, 어르신들이나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낮잠 주무세요? 라고 하면 낮잠은 안 자고 그냥 누워만 있어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누워있는 시간에 우리 뇌는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낮에는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몇 잔이나 드세요 하면 4잔, 5잔, 심지어 한 10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는 2-3잔 이내로, 특히 오후 2시 넘어서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것이 좋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콜라라든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고민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극이 되는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 흥분이 되는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잠을 달아나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나 너무 밝은 빛이 나오는 영상을 보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생각을 조금 단순하게 해서 우리가 고민은 떨쳐버리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은데, 생각이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게 양을 세는 거죠.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세다 보면 그 고민이 이제 고민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만큼 고민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서, 양을 세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한 20-30분 누워있는데도 잠이 잘 안 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이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불경을 보거나 이렇게 조금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렸다가 조금 졸음이 온다 하고 할 때 다시 눕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좀 잠을 못 자다가 조금 그냥 졸리면 자자 하고 일어나서 조금 활동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잠이 잘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소 회원분들께서 좀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밤에 늦게 주무시더라고요. 1시, 2시에 주무셔서 조금 일찍 주무시라고 제가 권고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효가 한 12시간 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8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8시 이전에 그냥 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너무 졸리는데요 하면 그럼 일찍 자면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염려를 하십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그러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거다. 잠을 10시간, 12시간 잔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다. 충분히 잘 자고 깨어있을 때 활동 잘 하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일이 없으면 저는 좀 늦게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어났을 때 열심히 활동을 그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잠을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건강한 수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그 정도 많이 잔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이지 6시간 잔다고 적게 자고 10시간 잔다고 지나치게 많이 잔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